안녕하세요.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 모레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됩니다. 25일은 크리스마스인데요.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크리스마스에는 이제 더 이상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도 전국적으로 종류에 따라 오후 9시에서 10시로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금주 토요일 18일 0시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 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대규모 행사, 집회에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협조는 끝났다. 벼랑 끝 자영업자들 22일 광화문 집회. 자영업자 집회는 12월 15일 저녁 8시에 뉴스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강화는 12월 16일 아침 8시에 뉴스기사로 나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방역당국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만만한 게 우리냐, 방역협조는 이제 끝났다며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백신 접종 반대 집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잡히질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집단 면역이 되면서 코로나 종식이 되는 날이 오길 기다렸지만 그날은 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강력하게 방역을 강화하고 국민들은 지치다 못해 불만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구 100% 백신 접종에도 변이 바이러스로 집단 면역 불가능, 새로운 방역 체계 필요할 때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 출현, 인구 106% 백신 맞아야 면역 가능, 전체 인구수는 100%인데 106%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집단 면역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오른쪽은 서울대학교 안광석 생명과학부 교수의 모습입니다. 안광석 교수는 이론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병원체가 진화하지 않아야 하고 집단에서 균등한 면역력이 형성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여러 요인 중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집단 면역 도달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황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인구 100%가 모두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도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2.5에 불과했다. 그때는 인구의 60%만 면역력이 있다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추산할 수 있었고 백신 효과를 85%로 계산해 목표 접종률이 70%로 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70%인데 백신 효과가 100%가 아니므로 면역력은 그대로 70%는 아닙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모든 사람이 면역을 획득하는 건 아니죠. 항체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신 효과를 85%로 가정하면 15%는 백신을 접종해도 효과가 없는 사람입니다. 백신 접종률 70% 곱하기 백신 효과 85%를 곱하면 면역력은 59.5%로 약 60%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구의 60%만 면역력이 있다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 목표를 70%로 잡은 것입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러나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 재생산 지수가 5에서 9까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의 84%가 면역을 갖고 있어야 하며 백신 접종률이 106%에 도달해야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모든 성인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집단 면역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2.5일 때 집단 면역을 위한 면역력은 왜 60%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5일 때 집단 면역을 위한 면역력은 왜 80%인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염 재생산 지수를 1 미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명이 한 명 미만을 감염시켜야 하죠. 이 말은 2.5명 중 1.5명은 면역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명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5명 중 면역을 갖춰야 할 사람의 숫자는 1.5명이죠. 2.5-1은 1.5가 나오죠. 1.5명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 이것이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1.5 나누기 2.5는 60%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 2.5를 통해 집단 면역을 위한 면역력 60%를 계산하고 백신 효과가 85%라고 가정했을 때 최종적으로 백신 접종률 70%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계산된 백신 접종률 70%를 방역정책 목표로 삼고 달려온 겁니다. 수학적 계산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복잡하죠. 여러 가지 에러들이 수반됩니다. 현재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80%가 넘어가는데도 집단 면역의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숫자에서 문제가 생겼던 걸까? 먼저 감염 재생산 지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변경되었습니다. 5에서 9까지 증가했죠. 감염 재생산 지수가 5일 때와 9일 때의 면역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5 빼기 1 나누기 5는 80%가 나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5일 때 집단 면역을 위해 필요한 면역력은 80%가 필요합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9일 때는 면역력이 89%나 필요하죠. 백신 효과는 85% 그대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벌써 안 좋은 예감이 들죠. 변이가 발생하면 백신 효과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숫자가 전부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변이 바이러스 하나의 출현으로 인해서죠. 그런데 RNA 바이러스는 원래 변이가 잘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변이로 인해 감염이 잘 되면서도 치명률은 떨어지니까 좋은 거 반, 안 좋은 거 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증가하면서 집단 면역을 위해 필요한 면역력의 숫자는 60%에서 80%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백신 효과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목표 백신 접종률은 70%를 아득히 뛰어넘을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백신 효과를 85%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계산하는 건 간단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백신 접종률 70% 곱하기 백신 효과 85%를 해서 면역력 60%를 구했듯이 거꾸로 면역력 80%를 백신 효과 85%로 나눠주면 백신 접종률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계산 방향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를 통해 면역력을 구하고 면역력과 백신 효과를 통해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률을 도출해야 하죠. 그렇게 도출한 백신 접종률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5일 때 94%, 감염 재생산 지수가 9일 때 104%가 나옵니다. 잘 쳐줘야 백신 접종률이 94%인 건데 집단 면역은 이 숫자대로라면 이미 불가능한 수준인 겁니다. 궁금해서 백신 효과를 60%로 바꾸기만 해도 백신 접종률은 130%를 넘어버립니다. 오른쪽의 백신 효과를 60%로 바꾸면 148%에 육박합니다. 저는 이 계산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예상보다 낮다는 근거가 나오길 바라며 백신 효과도 예상보다 높다는 근거가 나오길 바라고 백신 접종률도 높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감염은 잘 되어도 병원성이 떨어져서 의외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는 있습니다. 감염되어도 치명적이지 않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며 국민들도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들지만 사실 다른 방법도 없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면서 방역을 지키면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희망을 가져보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빨리 끝나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